오케이. 투표 제일 많이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정은 억누를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느껴야 할까? 감정을 억누른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 처음에 드는 감정이라면 그게 좀 더 한 100%로 다가올 것 같고 그게 뭔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좀 익숙해져서 무뎌지는 게 아닌가. 느껴지는 게 100%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덜 느껴지지 않나. 그거를 좀 억누른다 아니면은 뭐 좀 둔감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야 할까이라고 돼 있는데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보통은 억누른다고 하면은 약간 슬픔, 외로움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썼을 때 왜 썼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제일 처음 떠올랐던 사건이 웃음을 참는 거였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데? 전 못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친한 형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되게 근엄진지한 약간 입시학원 같은 데였어가지고 엄청 진지한 상황인데 그 형이 옆에 앉았어. 근데 교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뭔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진짜 사소한 건 별거 아닌데 D였나? 뭐 알파벳을 반대로 쓴 거야. 근데 지우고 새로 쓰고 이렇게 우리 보면서 얘가 이렇게 이거 맞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을 일이 없어서 그랬는 것 같기도 너무 하고 웃겼어요 그게. 너무 웃긴데 그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어서 못 웃은 거야. 그래서 진짜 막 볼펜으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진짜 엄청 필사적, 제 인생에서 제일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았어. 대박이다. 좀 빡센 입시 학원이기도 했고 또 그 반에서 다른 되게 예민하니까 기강 회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절대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못 웃었어. 그리고 묻어놨어. 근데 나중에 너무... 친구 집에 같이 놀러 그 친구 어머님이 놀러 오라고 해주셔서 저희 둘 다 부모님 외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밥 한번 줄게 한번 놀러 갔는데 막 대화를 하다가 그때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그때 그 선생님 기억나? 이게 한 3개월 뒤? 한 달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네. 일주일 뒤인가? 뭐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긴 했어.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때 참아놨던 웃음이 묻었던 게 파묘된 거야? 터져 나와서. 근데 그 상황을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랑 그 형은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못 웃은 걸 웃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배꼽이 빠질 것 같아서 막 배가 아프고 막 침이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바닥 의자에 앉아있다. 식탁에 앉아있다. 얼마나 거꾸로 쓰신 거야? 바닥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너무 웃겨서 이 웃음을 멈춰줘. 진짜 무슨 저주 걸린 것처럼. 뭐야? 근데 나랑 형은 그 사건을 이유라도 알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바보 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참았다 했는데 우리가 모두 근데 우리가 그거에 왜 웃는지를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때 선생님 기억나고 그냥 바닥에 쓰러져 버린. 근데 미친 사람들처럼 그 친구랑 수명이 그때 한 1년은 늘었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랑 어머니가 진짜 저희가 한 바닥에서 5분을 웃었거든요. 와 얼마나 진짜 정신 나간 것처럼. 근데 계속 약간 같이 웃을 수도 없는 거죠. 왜 웃긴지도 모르겠고 얘네가 왜 이러지. 그래서 진짜 이런 치악산 복숭아 당도 최고. 그래서 무표정, 약간 반 무표정, 약간 반 억지 미소로 저희를 5분 동안 이렇게 언제 끝나나 착하다. 억지 미소하다. 맞아, 착해. 그만 웃어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봤어. 꿈도 안 주고. 왜 저럴까? 약간 숙성된 건가? 억누르면 숙성돼서 더 크게 터지는. 그때는 한 1분 컷 할 수도 있었던 웃음인데. 맞아요. 그때 못 웃었으면은 그때 웃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진짜 숙성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이렇게 뭐라 해, 파장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은 이거를 지나서 이렇게까지 웃고 있는 스스로들이 웃겨서 더 웃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뭔가. 맞지, 그때는 맞지. 그 이벤트에 대해서만 웃는데 맞지. 우리가 이거 지나서 이렇게까지 웃기다 하면서 더 웃겼을 수도. 그 뭐지? 폭발이 일어난 세 개의 조건이 막 탈 것 그리고 그 시발점, 그러니까 불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그 컨테인먼트.
그러니까 폭발을 하게 만들려는 요소가 뭔가를 이렇게 잡아두고 있지 않으면 터지는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폭탄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겉에 막 압력밥솥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뭔가 그 충분한 화력의 압력을 이렇게 줘서 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그걸 억지로 이렇게 잡아뒀다가 한 번에 고삐가 탁 뚫려버리니까 진짜 그냥 펑 하고 말 거를 막 이렇게 잡아뒀다가 빵 터져 버렸던 것 같기도 해요. 억압하면은 더 그 하고 싶어지는 그치. 것처럼. 그걸 3개월 동안 묵혀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몇 살 때예요? 입시학원이었으니까 한 고1, 고2. 근데 또 웃음이 많을 시기기도 맞아 하고. 그때. 맞아. 낙엽만 굴러가고 맞아. 까르르 깔깔이. 맞아요. 맞지. 또 고되고 그러니까 없는. 또 자체에서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라도 맞아. 몸이 웃게 만들려는 것 아니었겠나 싶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수명이 좀 맨날 무서워. 깎이기만 하다가 그때 확 는. 감정? 억누를 수 있는가? 웃음을 억누른 거? 저는 웃음을 못 억눌러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못 참아요. 저도 그래서 코로나 때 너무 그래도 만족했던 게 마스크를 쓰니까 제 그거를 숨길 수 있잖아요. 계속 웃고 있었어요. 막 몰래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스카라. 그치. 근데 이게 해제되고 나서부터는 무의식으로 있으면 이제 나도 모르게 실수하면 웃기겠다. 마스크 쓴 줄 알고. 그럴 수 있죠.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캐스키 경치라는 일본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친구들이 지하철에서 조심해라.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하철에서 별것도 아닌 거를 되게 막 그냥 실소 터지듯이 그냥 웃은 적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상한 사람 같긴 하다. 그러니까 네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울음 주머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잘 우는. 저 슬픈 나 무슨 물음 주머니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나는 원앙소리야. 전설이다. 이게 쉽게 쉽게? 무슨? 저 며칠 전에 혜선님하고 같이 있는 그 인스타그램 그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누가 릴스를 보내줬는데 버스에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 맞아. 요가 같은 거. 그때 웃었는데 왜 지금 또 웃기지? 뭐 요가 같은 거를 하는데 그 뒤에 약간 되게 어려운 고난도 동작을 하는데 도미노처럼 한 명이 넘어지니까 텅텅텅 이렇게 맞아요. 쓰러지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버스에서 보다가 와 하고 웃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니까. 앞에 아저씨가 그 톡방에서 맞아요. 미친 사람들. 맞아요. 내가 보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뿌듯한데. 그치. 진짜 진짜 맞아요. 미친 사람이 됐었답니다. 웃음은 잘 안 참고. 사랑 억누를 수 있나? 그런 것들은 참 숨기기가 어렵지 않나. 맞아. 근데 이거 뭐지? 전에 조조가 우리 사랑 에피소드 했었을 때 이성으로 억누르는 것과 본능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있어야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억누른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내 짝꿍이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느꼈어. 하지만 억누르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질문 봤을 때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어느 유튜브에서 봤던 표현인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생각을 해서 저도 자주 쓰는 거거든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별로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를 돈을 쓸 때도 느낀대요. 가치 없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에서 돈이 얼마 빠져나가는 그런 거가 이제 숫자로 보면 덜하고 진짜 현금일 때는 진짜 막 내 돈이 손에서 얼마 나가는지 피같이 느껴지는 건가? 그것도 고통을 실제로 이렇게 뇌를 찍어보면 실제로 고통 충추가 담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진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별로라서 돈 낭비를 한 것 같아. 그럼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느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그냥 카드 내역 안 보고 그 물건 그냥 이제 구석에 박아버리고 이러면은 결국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그쵸? 유리한 방향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그런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그런 실수를 더 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스란히 느끼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되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다. 이미 써버린 건 어떻게 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용돈 기입장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래서 신용카드를 쓰면 안 돼. 그죠? 맞아.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에 따른 이제 고통을 느낄 때 네, 그런 게 있을 때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그런 걸 느낄 때 스스로한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못돼. 아니 고스란히 느껴. 고스란히 느껴. 회피하죠. 근데 전 스스로한테는 좀 어떻게 뜯어보면 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위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아, 이게 다 나한테 이제 걸음이 되고 결국 이런 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감사하면서 고스란히 느껴라 이런 의미긴 한데 남한테 그쵸. 말하기엔 좀 그쵸.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너 이거 생존에 필요한 고통이야. 너 느껴야 사페야? 한다. 이렇게 느껴 피하지 마 안돼 직면에 똑바로 봐요. 고통스러워해. 근데 돈 쓰는 거 고통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어플로 지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꼭 한 셋째 주쯤 되면은 벌써 예산의 90%나 95%가 쓰거든요. 나는 일주일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러면 보통 예산은 늘리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시를 안 하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그 고통을 오롯이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 더 저축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제 내 노후 대비도 될 거고 한데 내가 회피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실시간 반성이 잘 되었습니다. 맞아. 사실 예산을 늘린 것도 결국은 돈을 더 쓴 거잖아요. 근데 수중에 돈이 많아진 거고 저축이 들어올린 건 사실 이게 조삼모사인데 땡겨 쓴 거지. 그치. 근데 연금 저축 아무튼 나는 고통이 안 느껴져. 맞지. 근데 그 뭐 돈의 심리학 뭐 이런 책들 보면은 다 항상 이제 현금 카드 쓰지 말고 현금 써라. 맞아요. 뭐 예산을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돈은 돈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똑같이 1,000원을 쓸 때 그 1,000원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야지. 막 신용카드니 뭐 땡겨오는 거니 아니면 뭐 할인이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1 그쵸, 1+1이나 2만 원짜리인데 뭐 5,000원 배송비 하면은 비싼 거 같은데 25,000원인데 무료 배송하면은 막 싸게 느끼고 똑같이 25,000원 썼는데 배송비에 그 5,000원의 그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개이득 이러면서 사고 그쵸. 가계부 볼 때 고통스럽겠지. 맞지. 아니면 뭐 싼 물건 살 때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막 해놓고서 한 30만 원짜리 살 때는 2만 원, 3만 원 그냥 뭐 안전 배송해버려 뭐 하루 이틀 더 일찍 받아면서 거기서 10,000원, 2만 원 쓸 때는 아무 고통 안 느끼고 맞아요. 이런 거를 지금 순살되어 버렸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 또한 다들 그렇죠 뭐. 여기 다 현대사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치, 이런 거 가득한데. 저는 예산 늘릴 때 정신승리 그거 해요. 내가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어. 난 이 정도의 배포가 아니야. 내가 너무 빠듯하게 그 저축 많이 하려고 했다. 원래 못 지키는 거였어. 어쩔 수 없지. 꿈을 크게 꿨으니까 깨진 조각도 크다. 이러면서. 나는 1등을 노렸으니까 2등 하면 괜찮은 거야. 아까 저에게 남은 일주일인 느낌. 근데 진짜. 반성하게 되네 이거. 감정 억누를 수 있겠는가 질문에서 나의 재테크 반성을 하게 될 줄이야. 그렇죠. 항상 질문이랑 뭔가 대답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저희 입맛대로 하고 싶은 얘기로 하고 싶은 썰 그치. 나 생각나는 거 있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항상 한 질문 대답하고 남 질문을 다시 말해줘야 돼. 맞아. 그래서 저 이제 써놓잖아요. 뭐였던 것. 였던 것. 외로움은 그 아까 부정적인 감정을 보통 참는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외로움, 슬픔은 저는 특히 슬픔은 참으면 독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때 슬퍼하지 않으면 후폭풍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스며들어.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강 책에서 너가 죽고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뭐 이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제때 슬퍼하지 못하면 그냥 그 삶 자체가 슬픔이 스며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괜히 막 장례식이나 이런 거 못 치르면은 뭐 어떤 참사나 뭐 이렇게 뭐 사고 당했을 때 어떤 일이냐 하는 게 더 독이 맞아. 되는. 그래서 그런 유해나 그런 걸 수습하는 것도 뭔가 유가족들이 끝맺음을 충분히 맞아. 슬퍼하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수습하지 못하고 아니면 스스로가 약간 회피해서 그런 거를 잘 맺음 짓지 못하면은 더 힘들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웃음은 그때 숙성됐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웃음이 크게 터지는 건 의뢰 좋은 일이니까 정말 발효의 느낌이면 슬픔 같은 것들은 매립했을 때 부패 썩는 것 같아요. 부패가 되는 것 같고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 어딘가가 골마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서 슬픔은 억누르면 안 된다. 억누를 수 있긴 한데 억누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헤어진 친구들 아니면 뭐 연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뭐 짝사랑하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아직도 소갈이 하고 있는 친구들 보통 조언할 때 다 그냥 느끼고 싶은 만큼 느끼라고 맞아. 해요. 그냥 슬퍼한 만큼 슬퍼하고 아니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막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좋아 어떻게 할까? 좋아해. 그럼 그냥 너 하고 싶은데 사랑이잖아. 결국은 그렇게 맞아. 해야지 정해진 양이 있어서 그걸 다 써내버리기 전까지는 자기 남들 말 안 들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런 식으로 조언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고스란히 느껴라. 맞아. 그런 에너지를 다 써보는. 괜히 장례식 그런 게 기간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뭔가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장례식이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더 막 장례식장 오면은 실제 뭐 화투도 치라고 하고 약간 너무 무겁게만 하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보면 맞아. 분노는 억누를 수 있을까? 분노. 저는 또 딴 얘기긴 한데 네. 누구 대신 욕해주는 걸 진짜 잘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도 화내달라고 하면 진짜 잘 화내. 약간 이입을 잘 하시나 봐요. 전 또 말을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약간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되게 논리적으로 싫어해. 대리만족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막 답답한 일이 있어요. 좀 귀엽죠? 약간 막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내가 내 감정을 막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오빠가 욕해주는 걸 듣고 싶어서 오빠 욕 나이런 일이 있어서 욕해줘.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귀엽네요. 어렸을 때 뭐라 저희 한 살 차이고 중고등학생인데 귀엽다. 귀여워. 그러면 저 쪼르르르 오빠한테 가가지고 막 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걸 지금 이제 여자친구한테 회사에서 뭐 힘든 일 있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진짜 걔는 막 그 사람은 손에 쥐어지는 에마스. 한번 나중에 한 번만 저희한테도 쿠폰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해 줍니다. 쿠폰. 분노도 어려운 것 같아요. 꾸며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입이 되고 그러니까 공감이 갈 수 있는 분노는 그냥 허들 없이 바로 분노 발사 이건데 너무 모르겠어 막 이게 왜 이러면 좀 너무 살성 없게 막 왜 이러진 않지만 그쵸. 그래도 이해가 가야 분노는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없진 않긴 해요. 한번 친구가 되게 섬세한 친구였는데 자기 남자친구한테 화난 거를 막 이래서 이해가 안 돼 이랬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왜 화난 거지? 그래서 그때는 조금 핀도 상해했어요. 조금 제 역량을 다하지 못했는데 소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클라이언트 별점 2개 받으셨겠네. 좀 어려운 클라이언트였어가지고 억누르는 건 될 것 같아요. 막 화가 났는데 참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화날 때 일단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말을 뱉으면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수할까봐 그게 계속 유념해 두는 편인데 뭔가 그런 감정적으로 제가 좀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가 될 때는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고 싶어도 최대한 그냥 말을
안 하는 식으로 좀 참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죠. 좀 참해지면? 침착해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화를 많이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가 잘 안 나. 저 여자친구는 헐크거든요. 어이구. 화를 그러니까 담배 피듯이 화를 낸다 그랬거든요. 저희끼리는. 그러니까 화를 막 이렇게 뭐에 화를 많이 내요? 이거는 이것도 딴 얘기.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오늘 썰버다리가 장난이 너무 아니네. 궁금해요. 거의 게스트로 와 계신 것 같아요. 못할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네. 화를 어디선가 제가 무슨 책을 또 읽어가지고 네. 저는 화는 어느 정도 통제가 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동의해요. 저도 네. 화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화는 주체 못하는 감정보다는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삭히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감정처럼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책에서 화라는 감정이 모호한 감정이라서 사실은 가끔은 너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화가 났어가 아니라 그 화가 결과가 아니라 약간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너가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그거를 받고 싶어. 그래서 화를 내기로 하는 그런 다이나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화가 나서 내가 통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걸 얻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서 얻는 게 뭘까? 우리 둘 다한테 가장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항상 화는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좀 물론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이후에는 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화가 통제가 조금은 쉽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것은 제가 통제하지 못한 것은 이제 담배 피듯이 화를 내는 우리 여자친구한테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막 화를 내는데 제가 설마 화는 나는 게 아니라 안경 파칭 올리면서 화는 나는 게 아니라 화는 내기로 하는 거래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또 가솔린을 거기다 부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화냄 당했죠. 제가 2배 이벤트. 네네네. 미화냄드. 제가 그래서 막 화 날 때 또 이런 동작하면 도움이 된대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 뭐 이런. 그러니까 입에서 막 열이 나는 느낌 나잖아요. 네. 허지웅 씨인가 한번 암 걸리고 나서 스트레스나 화를 내면은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돼서 화를 이렇게 참는 테크닉들을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될 때는 입에서 막 뜨거운 김이 나올 것 같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화를 꺼내는 듯한 동작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기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나면서 전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걸 해보라고 했어요. 화날 때 근데 여자친구가 화날 때 이렇게 이 동작 하면 화가 난대. 그래 여자친구가 거의 토하듯이. 용암이 그러니까 그 마술쇼 하듯이 마술사들이 안에서 카드가 막 끊임없이 이렇게. 이거 만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노의 스케일이 다른. 약간 묘하게 잘 이렇게 화를 내게끔 유도를 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근데 너무 웃겨. 그러니까. 갑자기 귀여웠을 것 같아. 화를 풀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술쇼를 막 하면 이제 얼마나 몸에 화가 많아. 헐크. 귀여워. 근데 저도 화는 내겠다 해서 내는 감정 표현이라고 너무 생각하는 게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물리적 신체적으로 나보다 막 우람해 마동석이야 내지는 나보다 권력적으로 절대적 위야 뭐 우리 회사 대표님이야 대통령? 은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너무 먼 사람이라서 너무 먼 사람이라서 너무 먼 사람 갑자기 모두가 화를 낼 수 있는 존재 상사라든지 내가 상사도 낼 법하니까 대표님 좀 더 어려운 뭐 집주인 그러니까 내가 트러블이 나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대방이면은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쏟아내고 싶을 정도의 같은 화의 표현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화는 내려고 해서 내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웃고 있으면 내가 행복 호르몬을 내는 것처럼 내가 화를 내니까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조조가 말한 것들에 거의 다 동의함. 그리고 내가 화났던 거를 생각해보면 화라는 알맹이만 예쁘게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뭐 답답함이나 그쵸. 복합적인 뭐 슬픔이 것 같아요. 동반된다거나 뭐 오히려 배신감 같은 뭐 것들 억울한 거나 그런 게 섞여 있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는 다른 감정으로 좀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지금은 조금 더 약간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좀 그게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래서 화날 수도 있고 저래서 화날 수도 있고 한데 뭐 여자친구가 이래서 화났는데 사실은 그걸 잘 파헤쳐 보면은 속상함이라거나 아쉬움이라거나 좀 기대를 충족받지 못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화는. 맞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만 하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슬퍼야 되는 순간도 있고 웃어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화가 나는 순간들은 대부분 뭐 속상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서 나이 차이는 친구 형성에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재밌을 듯. 우리도 그렇죠. 나이 차이? 에이, 우리는 나이 차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요? 나이 차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최소 몇 살 정도가? 8, 9살? 8, 9살. 왜 이 질문을 써놨었냐면 배구를 하니까 배구 하는 데에서 다양한 나이 계층을 뵙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너무 멋있으시고 너무 멋있고 호쾌하고 호방하고 스파이크를 기가 막히게 때리며 약간 관우 스타일? 그 웃을 때도 되게 허스키 음성이시거든요. 근데 자녀가 장성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가 있고 나이 물어보면 1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대답하는 호방한 여성. 약간 문구점 아저씨 바이브네. 3억 5천만 원. 아저씨 몇 살이야? 나 1000년 전에 태어났어. 약간 막 그렇게 능글맞은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유쾌하신 스타일이신 것 그리고 같아요. 막 말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할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줘서 내가 더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계신데 되게 친해지고 싶고 너무 친구하고 싶은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분은 이제 가정도 있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분은 배구를 또 오래 조금 하셔서 나 아니고서도 같이 배구 얘기할 사람도 많아 보이고 뭔가 내가 친구로 비벼볼 구석이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걸렸던 게 나이였던 이유는 이제 오래 산 만큼 그 시간 동안 친구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 많은데 나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귀여운 고민이지? 귀여워요? 나까지는 굳이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 나랑은 친구 안 근데 만난 지 대체 얼마나 되셨길래? 4개월? 근데 막 이렇게 총 횟수는 한 10번 넘었을 것 같아요. 본질은 친구가 많으면은 새로운 친구를 탐색할 마음이 생길까?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명수를 정해놓고 사귀는 게 아니니까. 자리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번호표 5번이시고 캐치 테이블처럼. 가끔 카톡 2명 남았어요 옆에. 웨이팅이 취소할 거면 지금 해주세요. 약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결이 잘 맞는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어서 아쉽다. 유교 사회라 그런가? 네.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언어의 힘이 좀 강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존댓말 확실히 있어요. 저 외국 친구들이 있었는데 월반을 해가지고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친구들이랑 학교를 다녔고 해외 학교다 보니까 나이가 다 뒤죽박죽이야. 한국은 이제 막 그냥 빠른이고 뭐가 하면 다 같은 학년에서 다 같은 친구 맥시멈 2, 3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9, 4년생도 있었고 제가 98년생이니까 한 4년에 걸쳐서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언어에서 이게 티가 안 나니까 그냥 서로 이름 부르는 거죠. 같은 클래스메이트니까. 맞지. 그래서 그런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끔씩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반 장난처럼 아 근데 지호는 뭐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약간 뭐 혈액형 얘기하듯이 나이가 뭐 영향이 없진 않아요. 염두에 두고 관계를 이어가는 느낌이 그쵸. 아닌 거죠. 근데 한국어로는 좋은 형 동생 친구들이 많거든요. 한국어 언어에서는 아예 동갑이란 말로 친구가 가끔 치환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연상이 아니면 우리 친구야? 그렇죠. 나이가 형이 아니면 맞아. 친구야? 이렇게 물어요. 형이면서 친구일 수도 있는 맞네. 거잖아요. 둘이 친구야. 막 부모님끼리 누구 친구래 이러면서 나이 동갑이면은 친구래 친하게 지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주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칭적인 것도 있고 거기서 형, 동생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누구 형 이렇게 부르는 순간 아 뭔가 위계가 생겨요. 계속 맞지. 뭔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나보다 더 살았. 뭐 의지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르쳐 줄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치. 밥도 이 사람이 계속 사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게 생기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좀 오픈 마인드여서 저보다 연생은 더 높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도 된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좀 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저 외국에 살았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한테 야 지호라고 불러 뭐 이런 맞아요.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죠. 어색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냥 친구 같아요. 확실히 그 벽이 없어지니까. 보통 형한테 제가 막 그 친구가 철딱선이 없는 행동하면은 아이 새끼 같이 구네 또 이런 나이값 못하고 그쵸. 근데 형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친구는 아이 또 이제 그냥 응석 부리네 이 생각이 드는데 가끔 이 친구랑 형이라고 부르거나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들으면 갑자기 확 느껴지죠. 얘 나보다 훨씬 나이 많았지. 맞아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이 언어의 장벽, 형 동생, 오빠 동생, 누나 동생, 언니 동생 하는 그게 맞아요. 장벽으로 분명히 작동한다. 근데 머릿속에 스위치가 껐다 켜진 느낌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근데 철수 형은 이러니까 막 갑자기 그 환상이 깨지는 느낌. 형아. 뭔가 그게 진짜 어디서 만났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똑같은 다 1살 동생인데 제가 강사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인 경우가 있고 그냥 이제 지인을 통해서 만난 동생인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되게 전 다르거든요. 더 어리게 느껴지죠. 선생님으로 봤던 애들은. 더 어리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묘하게 이 친구들도 저를 막 약간 의지하려고 하는 누구 쌤 이렇게 부르는 아직도 그러거든요. 1살 차인데. 1살 차이야. 네, 근데 뭐 무슨 언어야? 제 주변에는 2살 어린 동생도 있고 3살 어린 동생도 있는데 그때는 저 뭐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는 만나면 이제 누구 쌤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어디서 만났느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지. 근데 뭔가 그런 동아리 같은 모임에서 만나는 거면 좀 더 격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맞아. 더 친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 지호님이 말한 거 듣다가 생각났는데 저는 언니들 이렇게까지 나이 차이 안 많고 한 5살 이내까지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썬데이 뭐 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지칭하는 부르는. 그리고 저는 오빠 소리를 잘 못하겠어서 근데 저도 아까 누구 오빠라고 불렀을 때 좀 낯설게 들리긴 했어요. 잘 안 해요. 진짜 소수정이에요. 진짜 OPPA라고 OPPA라고 하거나 오케이. 땡땡스 뭐 이렇게 땡땡은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 언니들도 꼬박꼬박 언니라고 잘 안 하고 그냥 이름 부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그들하고는 더 친구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호칭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면. 맞아. 확실히 언어가 좀 주는 인상이.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저 엄지라고 부르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오빠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막 바로 고장이 나버려. 하지 마. 그래서 소름 돋아. 이렇게. 제가 누구 오빠라고 하는 거 듣고 그 예림 씨가 듣자마자 이유 disgusting 막 바로 그냥 왜 오빠라고 불러요? 막 이래가지고 걔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많은데. 근데 뭔가 제가 제 입에서 발화된 안 오빠가 그럴 것 같아서 안 하게 생겼잖아요. 나 느끼긴 했어.
호칭 들었으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는 누구님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전 그것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되게 낯설었다가 그래요? 지금은 뭐 익숙하고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저희끼리 누구님 이렇게 하는 거가 오글거려. 누구씨가 낫지. 근데 저는 누구씨도 저는 누구씨가 더 싫어. 지원씨, 혜선씨 오늘 저녁 막 이런 거는 막 그쵸. 진짜 소름 돋았어. 무슨 주말 드라마에서만 쓰는 단어 같아. 약간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혜선 씨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느끼. 전 약간 옛날 서울 사투리로 불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혜선 느낌. 씨 저는요 주말에는 하면 이렇게 시간 해보네요. 기분이 좋거든요.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이야. 너무 개인의 취향인가?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응. 억지로 쓰게 만들잖아요. 그럼 또 금방 익숙해져. 금방 익숙해지겠지.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이나믹이 숨어 있는. 약간 은근슬쩍 누구 쓰 이렇게 말할 때 쓰 누구세요? 엉망진창이네.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 나이 친구 사이 나이가 되는가를 해. 자 마지막 질문. 오케이. 저 이거 몇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나 그 언니랑 친해질 수 있는 거야? 가능하다. 가능해요? 가능하다. 어떻게 영어로 접근해요? 해요. 영어로 hey. Hi. What you doing? 싸움 주먹에서 한번 하고. Yo, fist bump. 저희 네 번째 녹음인가요? 세 번째. 세 번째요? 질문해 어때요? 주세요. 지금까지 해봤을 때 어때요? 아, 느꼈던 점들. 일단 제가 1회차 해보고 모니터링을 할 때 약간의 공수치가 있더라고요. 전 제 목소리를 녹음한 걸로 처음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별로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진짜 그거는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너 목소리인데 이렇게 맞아. 생각할 거예요. 너무 제가 좋았는데? 예상한 목소리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제 목소리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좀 듣기 싫을 수도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맞아, 익숙해져요. 이제 조금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가 오래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준비하는 것도 되게 맞아. 재밌고 그래서 편집도 뭐 기깔나게 잘 해주시고 해서 제가 좀 푸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다 즐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슨해지려는 순간에 약간 너무 압박하나라고 아닙니다. 가끔 자아성찰을. 중간중간 이걸로 힐링을 합니다. 한 번씩. 너무 지속 가능성이 엿보여서 좋은 후기네요. 훨씬 말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저 편집을 제가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 중언부언 한다. 맞아. 습, 막 이렇게. 맞아. 추임새 방금도 같은 했어. 거. 습. filler words. 그 접속사로 한 3-4번 이어붙인 식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 좀 끊어야 되는데 맞아. 얘가 말을 너무 길게 해. 근데 그게 나야. 과거에다 죽어. 진짜 시원하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호스트처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매 회차 몇 번 안 했지만 할 때 이번에는 적게 말해야지를 되새기면서 좀 하게 돼요.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을 끊어서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말을 하다가 그냥 단어 중간에 멈춰버려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단어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요? 저는 신중하다고 느꼈는데. 근데 끊을 거면은 문장마다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문장만 하고. 하고 했는데 잠깐만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면 쭉 말을 해야지. 말을 하다가 끊어버리. 약간 슈퍼스타 K처럼. 약간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어떻게 끝날지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한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들으면서 뭘 기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 문장이 어디로 가는 거야? 갑자기 속트름 하나. 그래서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 또 고치려고 해서 좀 많이 개선됐다가 한참 안 하니까 다시 그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 3-4회차 녹음부터는 좀 다시 개선돼서 문장을 한 번에 쭉 말하기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뜻밖의 웅변 학원이 되어버린 팟캐스트.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좀 더 라이브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에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처럼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듣진 않으실 그쵸. 거예요. 그거는 청자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 맞지. 또 막 대본 같은 거 따라서 읽으려고 해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유튜브 맞아요. 같은 거나 맞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아. 이동진이 한 말이 말 같아야 되고 글이 글 같아야 되는데 맞아. 너무 좋은 말이다. 오늘 일기에 써야겠다. 말 글.
이거 재밌는 얘기 있는데. 뭔데요? 오늘의 단어 하니까 너무 딴 얘기라서 이거. 아이 괜찮아요. 그래요? 응. 진짜 너무 딴 얘기인데. 괜찮아요. 맞다는 얘기. 너무 진짜 딴 얘기예요. 이틀 전에 친구랑 맥주를 한잔 했거든요. 내 친구가 최근에 신점을 보고 왔대요. 근데 그 신점을 보는 아저씨가 딱 보더니 청년령이 붙어 있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청년령이 조상 중에 청년 시절에 어떤 흥을 즐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령인데 자손에게 붙어서 장난을 치는 령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못 놀고 죽은 귀신. 약간 맞아요. 전래동화 같지 않아요? 못 놀고 죽은 귀신인데 막 귀신이야. 근데 맥스로 하는 짓이 그냥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뭐 유흥, 뭐 술 먹고 노래하고 음주가 뭐 땡기거나 이런 것이 그 청년령의 장난질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서는 갑자기 꽃 효과 이렇게 나면서 내가 뭔가 막 그런 판단이 흐려질 때 이건 청년령의 장난이다. 약간의 맞네. 책임 전가를 가는. 청년령 너희 자식. 그래서 이거 오늘 청년령인데 또 청년령이 이것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거 뭐 하다가 근데 뭔 상관이야? 아까 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어가지고 혜수님이 막 오늘의 일기에 쓴다고 했는데 일기에 제가 써야겠다.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약간 취해 있었는데 나 이거 너무 좋은 단어다. 오늘 일기장에 쓸게 하고 막 그 자리에서 일기에 썼거든요. 청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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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도 귀여워. 청년령. 일기장에 쓴다니까 생각. 근데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청년령. 쇼츠각. 청년령. 어떻게 한 10회까지 할 수 있을까? 뭐 7회가 고비라고. 그래요? 산자르가 얘기해줬는데 7회가 고비라고 하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소재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오늘 질문 준비한 거 한 3분의 1도 안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소재가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라든지 해보고 싶은 거. 뭐 약간 미디어 특집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영화 하나 찝어서 그 영화 관련된 질문 쭉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죠? 미키 세븐틴 봤어요? 아니요. 저 봤죠. 근데 거기에서 뭔 얘기할지 알겠다. 3명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씬이 그때 나오긴 관심이 싹 올라갔죠. 너무 궁금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막 그래요?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 보러 가면 실망해요. 그거 보러 갔다. 흐름상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나오다 말아 심지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다고요. 그게 보고 싶었던 건 그것도 OTT에 올라올 거예요. 그걸로 보세요. 그것도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 중 하나랑 관련. 뭔가 그런 컨텐츠 리뷰 같은 거 같이 해도 재밌을 것 재밌을 같다는 것 생각은 있는데 셋이 다 같은 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맞춰야지. 그치. 저랑 썬는 가끔씩 같은 걸 보는 것 같은데 루 취향이랑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브루탈리스트 보지 않았어요? 전 봤죠. 그치. 봤죠. 볼게요. 근데 그거 OTT에 벌써 올라왔어요. 브루탈리스트?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아마 구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럼 안 올라온 거야. 나 서브스턴스 얘기는 한 3시간 할 수 있는데. 서브스턴스도 내가 안 재밌어. 봤어. 야 여기가 이렇게가 있네. 내가 교집합이네. 그 내가 교집합이네. 근데 썬데이는 영화를 좋아하는 맞아요. 편이라서 되게 다양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안 겹치는 건가? 제가 진짜 안 보는 장르가 로맨스 잘 안 봐요. 저는 그것도 안 큰일 났네. 보잖아요. 저는 솔로지옥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죠. 저도 재미없어. 거긴 왜 또 보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봄. 저는 하반기 아니고 상반기 기대작 중에 이옥섭 감독이 너의 나라라는 장도연이랑 구교환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약간 그 이옥섭, 구교환, 장도연 셋의 관계를 뭔가 약간 차용했나 싶은 시놉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인 여주인공하고 그 남자친구랑 오래 있다가 그 장도연 역할이 맡은 사람하고 셋이서 친해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랑 그 새로 사귄 여자인 애랑 뭔가 썸씽이 생겨. 근데 그걸 알아. 하지만 지켜봐. 왜? 영화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느낌인데 그거 좀 재밌을 것 같고 이옥섭 감독을 믿는 것 때문에 그거 좀 관심 있고 파과? 구병모 작가 소설 그거? 알아요. 그것도 그 책 영화 재밌게 한다고. 그거 영화 한대요. 구병모 작가 좋아해요. 저도 구병모 작가가 그 위저드 베이커리 쓴 맞아요. 맞아요. 한 스푼의 시간이랑 위저드 베이커리. 저 위저드 맞죠, 베이커리 거의 좀
제가 어렸을 때 책이 막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외국에 가야 되니까 몇 개 골라온 소수 정예만 외국에 가서 그것만 게임도 그렇고 그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쉬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축복일 수 있었다고 느끼는 게 그거를 진짜 계속 읽으니까 곱씹고 엄청 잘 알아요. 그냥 음미하고. 내용을 그 문장이 다 기억날 정도로. 근데 그래요? 요즘 시대 같은 시대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산만해지기 시작했다. 요즘은 진짜 너무 풍족한 시대니까 콘텐츠 홍수의 시대죠. 그쵸. 하나 봤던 거 2번, 3번 보기가 정말 드물죠. 손해 본다는 그런 느낌을 맞아. 요새-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 요새 막 띄워서 보기도 하잖아요. 건너뛰어서 보기도 하고. 그거 습관되더라요. 10분 요약으로 보고 맞아. 맞잖아. 결말 포함으로 보고. 위저드 베이커리의 그 베이커리 사장님하고 그 남자 주인공하고 커플링으로 묶어서 2차 창작도 많은 거. 아이고 참네. 저도 그 책을 되게 좋아. 하지만 그거 들어보세요.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 또 시작해. 들어봐 청년들. 오케이. 이거 내가 더 봤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얘기해 보세요. 봤다는 게 얘기해 아니라. 보세요. 그걸 또 저도 한 2번인가 봤는데 네.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이거 논평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라 썼을까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팬아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팬아트가 있어요. 야, 이게 수요가 있네라고. 잘 쓰긴 했나 보다. 웃겼던 게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에디션에서는 그 책 표지에 그 일러스트 같은 걸 그리는데 거기에서 그 베이커리 사장님이 약간 핸섬 보이였는데 다음 그거부터 이제 팬아트? 푸짐한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세상이 싹- 무너졌어. 그때 내 세상 개비털게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하지마. 그만해. 하지마. 원작자의 부탁이 있었던 거니까. 여지를 써서 그 생각 쉽지 않네요. 위저드 베이커리 계속 읽었다는 얘기할 때 계속 그게 생각나서 진짜 미치겠네. 찾아봐야겠다. 그냥 미디어 리뷰를 해봐도 재밌겠네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후기하다가 위저드 베이커리 BL 창작까지 왔어. 서브컬처까지 가겠어요. 좋은 대화. 좋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우리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 간의 대화가 얼마나 건강하고 조금 리프레싱하고 리치한지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지는 되게 좋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진짜요? 엄청 퀄리티 있는 그러니까 라포가 쌓이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막 다음에 뭔 주제 얘기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 스레드 하나로 다음 그쵸, 주제 그쵸. 맞으면 이거 출격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주제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들고 막 자꾸 공백 생길까 봐 긴장되고 맞아.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사실 대화의 질도 높아지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막 그냥 다음 주제가 뭐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상상도 못한 곳으로 갑자기 도달해 버리니까 나 할 얘기 빨리 말. 나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나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엄청 잘 교감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저는 훌륭하다. 좋은 사인으로 봅니다.